혹시 맥주병 잘 따는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람들은 종종 숟가락, 젓가락 또는 치아를 이용해 큰 소리로 병뚜껑을 따서 매력을 어필하곤 합니다. 적은 힘으로 큰 효율을 내는 지렛대 원리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소리가 크게 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에 마냥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데요. 투자를 할 때도 돈 없이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해 자산을 늘려가는 행위가 대표적인 지렛대 원리인데요. 이처럼 레버리지를 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에 적용하게 되면 적은 노력과 시간, 자본으로 엄청난 성과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성공의 반열에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보잘것없는 대학을 졸업한 데다 하는 사업마다 말아먹고 그나마 부동산 투자에 재미 좀 보려는 찰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져 졸지에 빈 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레버리지 원리를 완벽히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한 결과 단 2년 만에 인생 역전을 이뤄 영국에서 가장 빨리 성공한 30대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500채 이상 소유하고 있고 6권의 자기계발서를 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도 했죠. 레버리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디에 어떻게 적용해야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레버리지는 쓸데없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와 노력은 비례하는 게 맞지만 레버리지에서 말하는 노력은 양보다 질을 뜻합니다. 곧 8대2의 법칙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의 노력으로 8의 결과를 얻고 20%의 사람들이 80% 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최우선 순위를 정해 가장 중요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즉, 다 잘하려는 생각을 일찍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하면 자신이 추구하는 인생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루 종일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일에 얽매이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자신이 뭘 원하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란 겁니다. 그렇게 인생의 목표가 정해졌다면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히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 이상 했는데도 성과가 나지 않으면 앞선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6개월도 채 안 돼서 성과가 안 나온다고 중도 포기하고 마는데요. 레버리지는 씨앗을 심고 싹이 난 후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홈런을 치고 싶으면 일단 배트를 많이 흔들어 봐야 하나라도 얻어 걸릴 테니 말이죠. 둘째, 부의 지렛대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지렛대가 있다고 한들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사용법 또한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면 레버리지를 적시적소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본인의 위치와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재 내 재정 상태가 어떠한지, 가난을 벗어나 부를 증식하고 싶긴 한 건지 자신의 상태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야 레버리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사용법을 제대로 공부하게 됩니다. 사실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시기, 부러움 등 불편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이란 거예요. 다만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성공한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증오하는 마음으로 끝내지 말고 이 감정을 부자가 되기 위한 동기부여의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배 아파한다거나 집값 떨어졌다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 나도 이들처럼 가난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고쳐먹는 게 우선이란 거죠. 그렇게 돈에 대한 신념이 바뀌면 이제부터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일단 정보력을 레버리지 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정보력이 돈이자 화폐가 돼버렸는데요. 곧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게 부의 핵심이란 거죠. 사실 정보라는 게 책을 통해 얻는 게 가장 좋지만 현대인들은 책 읽는 시간조차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빠르게 정보를 얻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요. 이는 곧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나 시스템을 통해서 성과를 극대화하는 레버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성공한 사람들에게 배우면 굳이 수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빠르게 부를 증식할 수 있다는 거죠. 맨 땅에 헤딩하듯 생고생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푼돈 얼마 들여 이들로부터 정보력을 키운다면 차후 그 수익은 몇십, 몇백 배로 돌아오게 되니깐요.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 역시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일으켜 언제 무엇을 사야 할지 모를 뿐더러 설령 안다고 한들 스스로 확신이 없어서 쉽게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앞선 성공한 사람들에게 배우는 겁니다. 이들의 책, 강연, 상담을 통해 물고기 낚는 법 뿐만 아니라 동기부여, 멘탈 관리하는 법까지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말에 마냥 놀러 다니면서 돈만 펑펑 쓰지 말고 뭐라도 하나 배워보세요. 아니면 출퇴근 자투리 시간, 운동할 때에도 강의를 듣거나 오디오북을 듣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정보와 통찰력을 습득했다면 이제는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일으켜 사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통해 배운 걸 써먹으면 됩니다. 셋째, 삶의 만족도, 행복감도 레버리지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를 통해 일과 취미, 여가를 통합해 최대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건데요. 현대인들은 사회생활에 집안일, 때로는 종교생활까지 겹쳐 각종 업무와 사람에 치여 삽니다. 그래서 3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커녕 번아웃이 와서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하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나 혼자 다 잘하려는 쓸데없는 책임감은 일찍이 접어두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다른 이에게 레버리지해야 합니다. 물론 나 대신 누구를 고용하는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그만큼 스트레스도 줄고 동시에 내 시간을 벌 수 있으니 이 시간에 더 많은 성과를 내거나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급이 30만 원인 사람이 1시간 동안 집안일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만 원 주고 사람을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사람을 쓰는 동안 30만 원을 번다면 인건비 10만 원 주고도 20만 원이 남으니까 훨씬 이익이라는 거죠. 이를 창업과 사업 분야로 확장해 볼까요? 각 분야의 전문가인 비서, 변호사, 중개인, 회계사를 통하면 당장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지언정 절세가 가능하고 투자처 검증이 가능해 자본을 아낄 수 있을 뿐더러 짧은 시간 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니 다른 업무에 더 집중하거나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투자한 시간과 비용 대비 더 많은 이익이 남는다는 거죠. 아니면 회사에서 까다로운 업무 부탁을 받았을 때 혼자 끙끙 앓기보다 능력자에게 커피나 점심을 대접하고 업무를 넘기는 것도 일종의 레버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과 가족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아 가족을 고용하는 극강의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데요. 즉, 어머니를 비서로 고용함으로써 매일 함께 일하며 얼굴을 볼 수 있어 너무 좋다는 건데요. 그 누구보다 내일처럼 봐주는 어머니 덕에 이미 인건비 이상의 이익을 보고 있고 어머니 역시 용돈 벌이하며 아들을 볼 수 있어 직업 만족도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가족 휴가라도 가게 되면 그곳이 바로 회사 워크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다양한 직종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되면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란 거죠. 취미가 특기가 되는 세상이라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 자신의 취미를 보여주는 것, 여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밥벌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여가 생활만 해도 돈이 굴러 들어오니 SNS 하나로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습니다. 레버리지 원리 알고 보면 참 쉽죠? 사람들은 몰라서 관심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단지 모른다는 이유로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다면 오히려 남들에게 레버리지를 당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평생 남 좋은 일만 시키려 자신의 영혼과 시간이 갈려나간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지렛대를 이용해 가난과 좌절, 실패라는 병뚜껑을 시원하게 날려버립시다.